일본 총리 제도와 타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 취임에 대한 한일 관계 전망. 일본 총리의 선출 방식과 권한 체계. 일본의 총리는 다른 대통령제 국가들과 달리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리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 결의를 통해 지명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 각각 총리 지명 투표가 진행됩니다. 만약 양원에서 서로 다른 인물을 지명할 경우에는 양원 합동위원회를 거치게 되며 일정 기간 내에 참의원이 지명하지 못하면 중의원의 지명 결과가 최종 의결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지명된 총리는 천황의 임명을 받아 정식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다만 천황의 역할은 형식적인 것이며 실질적인 행정 권한은 모두 총리가 행사하게 됩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집권 여당, 특히 장기 집권해온 자민당의 당수나 주요 리더가 총리로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총리의 임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회의 신임을 잃거나 중의원이 해산될 경우 사임하거나 내각을 해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총리의 권한을 보면 내각을 이끄는 수반으로서 내각 구성 및 강요 지정과 해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에는 행정권은 내각이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총리는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외교, 안보, 경제 등 국가의 주요 결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중의원의 신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신임을 잃을 경우 총리와 내각 모두 사임하거나 중의원 해산이라는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타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의 등장. 최근 일본에서는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타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된 것입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보수적이고 내셔널리스트 성향이 강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총리였던 아베 신조 계열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자 아베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그녀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 노선을 충실히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해왔습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안보 정책을 천명했습니다. 방위비 증액과 안보 전략의 조기 개편을 선언하며 일본의 안보 태세 강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이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카이치 총리의 출범 환경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협력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연정 구조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 타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미국과 일본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안보 중심의 외교 노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이자 미래 지향적 파트너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 행보, 특히 과거사 인식과 관련된 발언들이 한국 측에서는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카이치 총리의 과거 발언과 정치 성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타카이치 총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 어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여 명의 전몰자 위패가 안치된 곳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강제로 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2만여 명도 합사되어 있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국회의원 시절 매년 봄과 가을 예대제, 그리고 일본 패전일인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07년 8월 15일 당시 아베 총리와 강요 16명이 한국과 중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참배를 자제한 상황에서도 홀로 참배를 강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녀가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소신파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4년 8월 15일에도 종전기념일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며 참배 후 기자들의 질문에 각각의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신 분의 위령은 각각
나라의 국민이 스스로의 마음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 외교 관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에게 경의를 가지고 애도의 정성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되면 좋겠다며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야스쿠니 신사순경봉찬회라는 극우단체 심포지엄에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언급하며 우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고 발언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표현은 일본어로 버릇없이 굴다 또는 건방지게 행동하다는 뜻으로 한국에 대한 명백한 외교적 결례이자 모욕적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타카이치는 국책을 위해 순직하고 조국을 지키려 한 분들께 경의를 계속 표하는 것은 제가 희망하는 부분이라며 총리 재임 중에도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할 의향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총리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는 어떻게 위령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시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다소 수위를 낮춘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역사인식 문제. 타카이치 총리의 역사인식은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문제적입니다. 그녀는 일제의 침략 전쟁을 사과한 1995년 무라야마 다마를 정면으로 비판해왔습니다. 1995년 3월 중의원 외무위 질의에서 일본의 부정 결의는 일본 국민 전체가 반성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적어도 나 자신은 전쟁 당사자라고 말할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반성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과거 지도자의 잘못을 현 총리가 사과할 권리가 있느냐며 국민적 논의도 없이 마음대로 대표해서 사과하면 곤란하다고 무라야마 다마를 비판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는 한일병합은 1910년 한일병합에 관한 조약에 의해 실현되었고 당시 러시아와 영국이 이를 인정했고 미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당시의 협약에 따른 반성과 사죄를 현재의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은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녀는 매춘을 강요했다는 역사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본군 성노예,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에 대해 위안부라 불리는 분들은 있었지만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일본 국민으로서 징용된 것이라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02년 TV 프로그램 출연 당시에는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전쟁에 대해 안보를 위한 전쟁, 자위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발언하여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방위로 미화하는 역사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보수 이념과 정치 성향. 타카이치 총리는 확고한 보수주의자, 초보수주의자로 평가되며 일본 국수주의 단체인 일본회의의 일원입니다. 일본회의는 헌법 개정, 천황제 강화, 전통적 가족관 회복, 애국심 교육 강화 등을 주장하는 우익단체로 일본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외교 정책에서 군사력 사용을 포기하는 일본국 헌법 재구조의 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구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 조항으로 전력 보유 및 교정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이 조항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지속을 지지하며 재정 확대와 완화적 금융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동성결혼과 성평등을 위한 법률에 반대하는 등 보수적 가치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정부의 성평등 계획이 가족 단위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방영하는 방송사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발언해 미국 국무부로부터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3년 총무성 재직 시절 방송 개입 의혹 문서가 2023년 공개되면서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 전망.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조심스러운 개선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새로운 일본 정부의 출범 이후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양국 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본인도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언급하며 관계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다카이치 총재 당선 직후 일본의 새 내각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긍정적 요소,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군사적 부상,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협력하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미 동맹과 함께 일미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술과 경제 협력 측면에서도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협력 확대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수소 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이라는 대외 환경 속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총재 선거 당시 기시다 내각의 외교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는 신냉전 체제 속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악화시키기보다는 실용적 접근을 택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살펴본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행보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인식과 관련된 발언들, 독도 영유권 주장, 한국이 기어오른다는 모욕적 표현 등이 한국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직 총리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한일 관계는 즉각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2013년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한국과 중국은 물론 동맹국인 미국까지도 실망을 표명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부 보수층 결집을 위해 불시에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도 우려사항입니다.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정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에 미달한 소수 여당 구조입니다. 연정이 약하고 국내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하면 외교 정책에 충분한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신회와의 연정 과정에서 의원 정수 삭감, 기업 헌금 규제 등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있어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정 합의문에 헌법 구조 개정, 방위비 대폭 증액, 무기 수출 제한 완화,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자민당의 극우적 성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왔다면 유신회는 오히려 더욱 강경한 보수 정책을 추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양국 간 역사와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일본명 타케시마, 영유권 문제 등은 언제든 작은 계기로 인해 양국 관계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시나리오, 향후 한일 관계가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예측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정상화 시도가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회담 개최, 정례적인 외교 채널의 복원 등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과의 상견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적으로는 안보 협력의 강화가 기대됩니다. 특히 한미일 3자 협력 체제의 강화나
양국 간 기술 및 경제 파트너십의 심화가 진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압박, 중국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 협력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역사와 영토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국 관계는 이른바 관리형 관계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큰 갈등은 피하되 획기적인 진전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과거 사행 강경, 안보 경제는 실용이라는 이중 트랙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다카이치 총리가 내부 보수층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자제하고 실용적 외교 노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총리 당선 후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수위를 낮춘 점, 가을 제사기간 참배를 보류한 점 등은 외교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카이치 총리가 현직 총리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거나 위안 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서 기존 입장을 후퇴시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한일 관계는 즉각적으로 경색될 것이며 한국 내 반일 감정이 다시 고조될 것입니다. 중간 시나리오는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실무 협력을 유지하되 근본적인 역사 영토 문제에서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만나고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하지만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갈등이 재발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일본 내부 정치가 더욱 불안정해지거나 미중 갈등의 심화, 지역 안보 위기의 고조 등 대외적 압박이 커질 경우 일본이 더욱 자국 중심적인 외교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일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